오늘자로 너무 이제 즐거운 뉴스가 나왔죠. 정말 제가 토러스트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토러스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좀 창피하네요. 그 톨 허스트 선수가 LG가 손을 내밀면 2년은 더 뛸 생각이다. 교체 외인 성공시나 톨러스트 기사가 나왔고요. 환상적인 데뷔 무대가 있었죠. 7이닝 7K 77구에 무실점을 했던 데뷔 전부터 4전 전승, 심지어 주 2회 등판도 모두 승리를 했어요. ABS 경험 있고 공인구도 잘 맞아. 한국에서 한 단계 성장한 기분. 마이너, 플레이오프와 차원이 다를 코리안 시리즈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자, 그래서 토러스트가 전승 비결로 나 자신을 믿고 자신 있게 하는 것, 등판을 거듭할수록 적응해 나가고 내가 할 수 있는 투구가 강력해진다고 느껴진다. 좋은 시작이 계속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다. 설명했다. 자, 토러스 선수가 이제 2019년 토론토의 지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이너리그에서 통산 92경기에 등판해 193이닝을 소화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닝을 소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토러스는 처음 제안 받았을 때부터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나의 경력에 있어서도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미국 외 나라에 관심을 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했다. KBO 리그에서 한 단계 성장했다는 느낌이 든다.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관리를 받고 있다. 정말 많은 팬들이 찾아와 주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다. 코리안 바베큐 삼겹살이죠. 정말 맛있다라고 미소 지었다. 무엇보다 가족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만족스럽다. 저는 이 부분 굉장히 크게 봅니다. 마이너리그 생활을 하면서 버틸 수 있었던 건 가족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운이 좋게도 드래프트 당시 샤이닝 보너스가 있어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도 가족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2023년에는 수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가족들 덕분에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자, 사실 마이너 리그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메이저 리그에 가면은 정말 꿈의 리그죠. 돈방석에 앉을 수 있지만 이 마이너 리그는 굉장히 선수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국 리그에서 뛰는 게 훨씬 더 선수들에게 이득이고 고마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KBO 리그에 외국인 선수를 영입할 때는 메이저리그 경험이 있는 사람보다는 저는 마이너리그에서 열심히 했는데 메이저리그로 올라가지 못한 선수들을 KBO 리그로 오는 거를 추천하거든요. 왜냐? 그 선수들은 꿈이 메이저리그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현재 자신의 능력으로 메이저리그를 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155를 던져도 메이저리그 못 가는 선수들이 수두룩해요. 160을 던져도 못 가는 선수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최근에 메이저리그는 정말 마구를 던지는 투수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어리고 메이저리그를 가고 싶어 했고 사실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에 왔더니 너무나 돈도 많이 받고 관리도 잘해주고 팬들이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고 자기 자신이 인정받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이 환경 자체가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토러스트 선수를 영입했을 때 정말 좋다. 어린 선수 그리고 메이저리그를 가지 못한 선수여서 좋다라고 제가 리뷰를 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본인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네. 전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영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같이 행복해 하셨다. 이런 게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고양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강아지를 좋아한다. 이런 재밌는 표현도 있고 그리고 LG와 재계약해. KBO 리그에서 2년 정도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최종 목표인 빅리그를 가는 게 꿈이다. 자, 이런 게 뭐냐면 선수도 알아요. 자기 지금 실력으로 메이저리그를 못 간다는 거. 그러니까 성장을 해야만 메이저리그를 갈 수 있고 그런 성장을 마이너리그에서 하는 것보다 KBO 리그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걸 본인이 오랜 마이너리그 시절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선수들은 감사하면서 구단에서 일할 것이며 KBO 리그에서 자신을 발전하기 위해 목표도 계속 가지고 있죠. 메이저리그가 꿈이니까. 이런 최상의 서로가 윈윈하는 그러니까 LG도 윈하고
이 선수도 윈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남은 커리어를 LG와 2년 정도 더 이어나갈 것이다. 짧아도 1년. 내년에는 무조건 봅니다. 네, 내년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하면 또 당연히 메이저리그 구단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면 갈 수도 있겠지만요. 자, 마지막 퍼즐 맞네. 토러스 3경기 3승. 승리 공을 수비에 돌리는 겸손함까지. 사실 수비에 도움을 많이 받았죠. 기아전에서. 어쨌든 주 2회 등판이라 힘들었는데도 이렇게 되게 좋았고 탄탄한 이제 외야, 내야 이런 수비가 있고요.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오늘은 토러스트와 폰세, 앤더슨, 네일, 후라도와 이 선수를 기록적으로 비교하면서 어떤 선수인지 알아갈 텐데요. 일단 4경기에 25이닝인데 제가 볼 때는 기본 6이닝 이상은 던질 거예요. 6, 7이닝. 요거는 이제 주 2회 등판이 컸죠. 그리고 그 주 2회 등판 때문에 기록이 낮아지기도 했는데 어쨌든 WHIP가 아직은 1이 안 돼요. 그리고 9이닝당 삼진율이 9개. 이게 제가 1선발의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걸 채웠고요. 볼넷은 그때 볼넷이 많았어요. 기아전 때.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1선발은 직구 평균 구속이 150은 넘어야 돼요. 그래서 150을 넘고 있는데 이게 직구가 아니라 싱커가 많다는 게 더 좋다는 거고요. 커터, 포크볼, 커브, 이 슬라이더는 커터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4개의 구종을 던진다. 그런데 직구도 변형이니까 뭐 많게는 6개, 작게는 4개 정도의 구종을 던진다고 볼 수 있고, 자, 현재 KBO 1선발은 폰세가 맞죠. 직구 평속이 151이고요. 퀵 체인지업이 대박이죠. 그게 138. 커브도 있고 슬라이더, 커터 합쳐서 그냥 커터 슬라이더 정도로 보면 되고 투심도 직구와 관련되죠. 그러니까 결국 4개의 구종을 던지는 거예요. 포크볼도 있다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선발 선수들은요 3개의 구종을 던질 수도 있지만 4개의 구종을 던질 때 훨씬 더 유리한, 왜냐하면 타자를 속일 수 있는 게 4지선다냐 3지선다냐는 크거든요. 그래서 WHIP가 0.9, 9이닝당 삼진율이 무려 12.5, 볼넷도 2개밖에 안 주는. 자, 그리고 앤더슨 선수도 사실은 폰세 다음이 앤더슨 정도라고 보거든요. 저는 자책점이 무려 2.11, 9이닝당 삼진율이 무려 12.9, 볼넷이 2.7, WHIP가 1.02. 그래서 직구가 무려 150이에요. 평속이. 커브 훌륭하고 퀵 체인지업을 얻어냄으로써 이 선수가 한 단계 더 성장했거든요. 톨허스도 아마 내년에 더 성장할 겁니다. 퀵 체인지업을 얻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자, 그리고 네일 선수가 2.32, WHIP가 1.05. 근데 9이닝당 삼진율이 8.3이죠. 그래도 우리는 네일을 무조건 1선발이라고 하죠. 이 9이닝당 삼진율이 9개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선수가 투심을 던져요. 치리노스도 투심을 던지기 때문에 투심으로 땅볼 유도도 많이 하고요. 이 마구, 스위퍼, 슬라이더 스위퍼인데 이게 스위퍼가 10.2인 거는 이 선수가 스위퍼를 다 던지고 싶어 하지만 많이 꺾이지 않으면 네이버에서 슬라이더로, 덜 꺾이면 커터를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는 투심, 스위퍼, 체인지업 3개의 구종을 던집니다. 네일 선수도 이 퀵 체인지업, 최근에 유행하는 이 체인지업을 장착함으로써 많은 성적 향상을 이뤄낸 건 맞아요. 자, 그리고 후라도 선수인데요. 후라도는 직구가 145죠. 제구력이 좋은 투수예요. 체인지업도 잘 던지고 이 직구도 투심처럼 많이 던지죠. 그러니까 투심이라고 봐야죠, 사실은. 그 다음에 커브랑 커터 슬라이더가 하나. 그러니까 4개 구종을 던지는 거예요. 투심을 던지고 싶은데 투심처럼 안 되면 직구로 기록되는 거고, 그래서 직구,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 그러니까 결국 몇 개의 구종을 던져요? 4개의 구종을 던지죠. 그래서 후라도 선수가 지금 이닝도 1위에요. 자책점도 2.57이고 굉장히 좋은 수수죠. 이걸로 이 기록만으로는 사실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다른 기록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토러스트를 볼 때 이 선수가 어떤 선수였는지에 대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톨허스트가 오기 전에 분석한 영상에 있는 기사인데요. 솟아오르는 포심, 이 라이징 페스트볼이라고 하죠. 이 토러스트의 직구는 높은 쪽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얻어요. 왜냐하면 이 선수의 직구가 아래로 되게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승환 선수가 옛날에 돌직구라고 했고 뭐 라이징 페스트볼이라고 했는데 다른 선수보다 이 직구가 더 안 가라앉는 거예요. 직구가 이렇게 가라앉아야 되는데 요만큼, 근데 토러스 선수는 직구가 요만큼 가라앉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위에 공에 타자들이 높은 직구에 막 헛스윙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게 토러스 선수의 굉장한 장점이고요. A급 커맨드가 중요해요. 이 선수는 메이저리그를 갈 구위가 되지는 않았지만 제구력만큼은 끝내줬다라는 게 톨허스트 선수의 장점이에요. 자, 최근에 벨라스케즈 선수가 왔어요, 롯데에. 그 선수는 제구력이 좋지 않았거든요. 구위가 좋고. 그러면 리그를 적응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공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토러스 선수도 제구력이 워낙 좋은 투수니까 리그의 적응을 그나마 빨리 할 거고 아마 앞으로 제구력은 훨씬 향상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구력이 이 선수의 가장 높은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네, 높은 ABS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했었고, 그리고 뭐 여기도 아까 나왔듯이 마이너리그 통산 뭐 이런 거 평균 자책점. 그런데 이 선수가 원래는 평균 95마일을 던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평균 150이었잖아요. KBO에 와서. 근데 평균 95마일을 던지는 투수였어요. 그러니까 한참 뭐 좋을 때를 뭐 얘기했을 수도 있고 원래 그랬을 수도 있고 제가 뭐 이걸 다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160도 던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두 종류의 슬라이더, 뭐 하나는 커터, 하나는 이건 제가 워낙 얘기 많이 했으니까 다른 영상 보시면 되고, 네, 볼넷을 잘 주지 않았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제일 좋다. 그래서 제가 변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선수는 변수가 없을 것이다. 바로 적응할 것이다. 요건 이제 예전에 제가 했던 거. 자, 그리고 나서 염경엽 감독님이 이 선수를 딱 보자마자 족집게 과해. 딱 요게 하나가 더 필요한데 이렇게 딱 보고 잡았는데 그것은 바로 네, 포크볼이었습니다. 컵 페스트볼은 이제 보통 우완 투수와 다른,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타자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많이 안 꺾여서 그런 거고요. 네. 그래서 포크볼이 족집게 과외를 해서 이 선수가 포크볼만 조금 더 좋아진다면 직구와 포크볼만으로도 충분히 KBO 리그 1선발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조금 더 심층적인 데이터로 이 5선수를 비교할 건데요. 자, 일단 바빕은 뭐 이런 거죠. 피안타율과 다르게 뭐 인플레이, 뭐 안타,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선수가 안타가 될 뭐 확률 뭐 이런 걸 하는 건데 바빕이 높은데 피안타율이 낮으면 운이 좋았다 이런 건데 아주 뭐 믿음직한 지표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충분히 또 근거가 될 만한. 그래서 이 선수가 지금 보시면 바빕이 2할 4푼 1리로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그리고 그라운드 비율은 47.6%. 뭐 치리노스는 그라운드 비율이 압도적으로 1위죠. 그리고 주목해야 될 건 이 라인 드라이브. 그러니까 잘 맞은 타구가 17.5%다. 아직 뭐 작지만. 자, 그리고 요게 중요해요. 구위형 투수는 뭐가 중요하냐? 요 투구 대비 헛스윙률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위가 뛰어난 1선발이면 당연히 헛스윙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겠죠. 이 선수의 헛스윙률이 무려 32.3%, 꽤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스윙 대비 헛스윙률도 20.8%. 스트라이크를 67.1%를 던졌고요. 그러니까 제구력이 좋다는 거죠. 요건 이제 5선수를 비교하면 조금 더 잘 알 수 있어요. 네. 어쨌든 스트라이크 존 안의 컨택률이 51.8. 이것도 구위형 투수를 가늠하는데 좋은데요. 스트라이크 존 바깥의 컨택률이 19.6. 이거는 볼로 얼마나 상대를 잘 꼬셔냈느냐 알 수 있는데 그것도 19.6%입니다. 자, 그리고 구종 가치는 현재 포크볼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낮은데 이거는 아마 많이 던지면 던질수록 구종 가치가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이 구종 가치를 어떻게 환산한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아마도 좀 적게 던져서 이런 것 같는데 한번 확인해 보죠. 자, 폰세 선수의 바빕이 2할 9푼 9리예요. 생각보다 높죠. 라인 드라이브가 14%, 그러니까 잘 맞은 타구가 14%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폰세 선수가 가장 구위가 뛰어난 선수거든요. 헛스윙률이 35.2, 스윙 대비 헛스윙률이 32.2, 굉장히 높아요. 스트라이크 존 안의 컨택률이 52, 존 밖이 17. 요건 5선수 제가 한 번에 모으면 좀 더 잘 비교가 될 거예요. 그리고 포심의 구종 가치가 무려 30. 체인지업의 구종 가치가 17, 슬라이더의 구종 가치가 17.7, 커브의 구종 가치가 8.3. 그야말로 괴물입니다. KBO 리그 1선발은 폰세가 맞아요. 네. 자, 앤더슨 선수도 두 번째로 구위가 좋은 선수인데 바빕이 3할이에요.
그리고 라인 드라이브가 14.7입니다. 뭐 그라운드 비율이 47.6. 자, 그리고 헛스윙 비율이 34.2예요. 스윙 대비 헛스윙 비율이 30.1,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존 안의 컨택이 50.9, 존 밖의 컨택이 20.5. 포심의 구종 가치가 무려 27.6, 커브가 13.7, 체인지업이 17.3. 그러니까 이 선수가 3개의 구종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선발이라는 거예요. 보이시죠? 기록이. 자, 네일 선수의 바빕이 2할 9푼 1위, 라인 드라이브가 12.6. 왜냐? 이 선수가 이제 투심을 던지고 스위퍼를 던지니까 잘 맞은 타구를 생산해내기가 어렵죠? 자, 그리고 헛스윙률이 29.3. 그러니까 루킹과 헛스윙 두 개 합친 거예요. 스윙 대비 헛스윙이 20.6으로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 폰세랑 앤더슨만큼 어마어마한 구위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게 객관적인 지표에서 드러납니다. 존 안의 컨택이 58.8, 존 밖이 19.8. 그런데 투심의 구종가치 11.4, 슬라이더의 구종가치 31.1. 대단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개의 구종, 그리고 퀵체인지업을 올해 장착해서 6.6으로 확 올라갔죠. 이 선수가. 그러니까 세 개의 구종이 어마어마하고 이 선수는 사실 스위퍼가 대박이다. 모두 다 알고 있죠. 자, 그리고 후라도 선수인데요. 후라도 선수의 바빕이 2할 7푼 3리예요. 그리고 라인 드라이브가 11.5. 생각보다 특이하죠. 후라도 선수는 구위가 되게 뛰어난 투수는 아닌데 라인 드라이브 타구가 생각보다 엄청 낮아요. 그 말은 뭐냐? 굉장히 다양한 구조, 수싸움으로 상대방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투구 대비 헛스윙률은 그러니까 28.4로 좀 낮기는 해요. 대신 스트라이크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스윙 대비 헛스윙도 좀 18.7로 낮은 편이에요. 왜냐면 구위형이 아니니까. 그래서 스트라이크 존 안의 컨택도 59.2, 존 밖에도 26.1로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확 떨어지죠. 구종 가치가 체인지업이 15.8로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는 이제 뭐랄까 마구 같은 결정구가 있는 건 아니고 무난하게 투심도 4.9, 포심도 7.8, 커터도 9.3, 커브도 5.8 무난하게 좋아요. 확실히 아래로 떨어지는 공이 구종 가치가 확 높다는 거를 보실 수 있죠. 자, 이제 비교를 하겠습니다. 톨 허스트는 과연 구위형 투수냐 제구형 투수냐 일선발이 맞냐를 이 다섯 선수와의 비교로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일단 톨 허스트 선수가 스트라이크 비율이 67%로 굉장히 높아요. 자기 공에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헛스윙률, 루킹과 헛스윙 합한 게 32.3%예요. 그리고 폰세는 35.2, 앤더슨이 32.9예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꽤나 괜찮은 구위형 투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윙을 했을 때 헛스윙은, 자 보세요. 이 타자가 방망이를 쳤을 때 헛스윙은 20.8로 확 낮아져요. 아무래도 폰세랑 앤더슨만큼 어마어마한 구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32.2, 30.3, 그 다음에 토러스는 20.8. 존 안에 오는 컨택. 근데 이걸 보세요. 스트라이크 존 안에 타자가 컨택을 하는 게 놀랍게도 51.8로 폰세보다 좋아요. 폰세보다. 컨택이 52%죠. 앤더슨은 51이에요. 스트라이크 존 밖의 컨택은 19.6, 17.7, 18.6으로 폰세랑 앤더슨에 비하면은 조금은 덜 위력적인 변화구를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하지만 굉장히 좋은 컨택률이에요. 자, 이제는 후라도와 네일과 비교하겠어요. 후라도와 네일. 자, 이 두 선수는 지금 KBO 최고의 1, 2, 1선발인 겁니다. 폰세가 1등, 앤더슨이 2등이에요. 그 선수와 비교했어요. 자, 이번에는 네일과 후라도입니다. 이 두 선수도 무조건 1선발이죠. 자, 일단 스트라이크율을 보면 후라도가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후라도는 제구력이 워낙 좋거든요. 69.5.
네일 선수가 66.3, 네일 선수보다 더 좋습니다. 스트라이크 비율이. 자, 그리고 헛스윙 비율을 보면은 후라도 28.4, 네일 20.6인데 29.3이죠. 후라도 28.4, 네일 29.3인데 톨허스트가 32.4으로 제일 좋아요. 이 두 선수보다. 그런데 스윙 대비 헛스윙을 보면 20.8, 네일 선수 20.6, 후라도 선수가 28.4. 이 이야기는 뭐냐? 후라도 선수는 구위는 좋지 않지만 굉장한 수싸움으로 헛스윙을 이끌어냈다는 거고, 네일 선수는 구종이 몇 개예요? 3개죠. 그러니까 헛스윙이 좀 적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스위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심을 던지니까. 톨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구가 투심은 아니지만 싱커성이에요. 그리고 아직은 손에 익지 않았어요. 커터나 포크볼이. 그래서 이런 거고, 이거는 저는 기록이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존 안에 들어온 컨택률이, 자 보세요. 구위가 뛰어날수록 컨택이 낮겠죠. 존 안에 들어온 컨택이. 후라도 존 안에 들어왔을 때 59.2예요. 구위가 약하니까. 네일 58.3입니다. 그런데 톨허스트 몇이에요? 51.8이에요. 존 안에 들어오는 그 구위도 상당히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지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변화구가 뛰어날수록 존 밖에 들어오는 컨택이 낮겠죠. 그리고 존 밖에 들어오는 컨택이 낮으려면은 변화구도 2개가 아니라, 이 전체 구위가 3개가 아니라 4개일수록 좋아요. 존 밖에 들어오는 컨택이 톨허스트가 19.6인데 후라도 26.1, 네일 선수 19.8입니다. 보이시죠, 올해? 네. 그러니까 구위가 상당히 괜찮다는 거예요. 후라도 선수에 비해서. 후라도 선수가 26.1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바비비 톨허스트가 2할 4푼 1인데 너무 좋아. 어쨌든 근데 라인 드라이브는 17.5입니다. 잘 맞은 타구가 폰세 앤더슨에 비해서 많아요. 그리고 어쨌든 바비비 엄청 좋고 네일 후라도에 비해서 라인 드라이브는 좀 많은 편입니다. 그 이유가 제가 볼 때 아직 커터랑 포크볼 이 구종, 그리고 커브가 아직은 손에 익지 않아서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직구를 주로 던졌고 커터도 많이 안 꺾였고 이런 게 있는데, 이 선수는 제가 볼 때 손에 더 익고 내년에 변화구가 훨씬 더 좋아지면은 완벽한 KBO 리그 1선발이 맞고요. 현재 수치도 상당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선발급 투수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길게는 2년 더 할 수도 있죠. 짧게도 1년 이상은 무조건 같이 할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기록, 이 선수의 능력을 잘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